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오너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지금부터 오너분을 모시고 주행부터 외관까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카이드라인 오너 리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차량 구매 시기, 차량 주행거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트론을 구매해서 약 2달 정도, 5,000km 정도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지금 2달 동안 굉장히 만족하면서 네. 전국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보니 저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 외관은 전반적으로 그냥 아우디 패밀리 룩인 것 같아요. 정말 딱 전형적인 아우디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냉난방 키시거나 좀 고속으로 운전을 오래 하면 배터리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열렸다 닫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운전만 해서 사실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쪽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네.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앞부분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앞부분만요? 색상도 조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더 검정색 계열의 좀 넓은 그릴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시작하는 곳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 헤드라이트여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디자인적으로 네. 이 이트론에 네. 가로줄 포인트가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능을 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두울 때 핸들을 돌리거나 그리고 깜빡이를 넣었을 때 그쪽 방향으로 이 불이 들어와요. 밤에 어두운 길 이렇게 가다 보면 핸들을 돌리는 쪽으로 밝게 빛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좌측 사물을 구분하기 쉽고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용도가 되겠군요. 네. 굉장히 나중에 밤에 운행하다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트론은 20인치 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휠은 조금 단순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네. 손세차를 하다 보니까 휠 닦기가 일단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하고 개인적인 제 호감도에서는 맞는 그냥 휠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전기차들의 휠이 보통 투박하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좋습니다. 브레이크가 6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제동력은 진짜 엄청 좋겠어요. 저는 아우디는 처음이기도 한데 굉장히 브레이킹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6P라서 그런지는 지금 아는 거지만 브레이킹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동성에서는. 네. 이게 그 충전구인 거죠? 네. 이게 충전구고요. 네, 이게 자동이라고 하던데.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전이 끝났을 때 플러그를 뽑았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네, 충전해야지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아요.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전 그 단자 빼면은 자동으로 닫혀요?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거 되게 좋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충전 단자를 한번 볼게요. 네. 얘는 안 열립니다. 눌러도 안 열립니다. 꺼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충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열어주면 DC 콤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DC 콤보는 사실 전국에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이트론이 급속 충전은 진짜 최고라고 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그 90%대 넘어서 몇 프로를 남기고서는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차징 시간이 굉장히 늦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 중간중간 속도가 균일하게 100%까지 갈 때까지 똑같다. 그래서 시간 예측이 내가 충전을 하고자 하는 시간 예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 조명이 바로바로 표시가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 안내문이 이거인 거죠? 네, 색깔 그렇습니다. 안내문이?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플러그를 꽂게 되면 흰색으로 깜빡이면서 차와 충전기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충전이 시작될 때에는 녹색 전멸등이 들어와서 쉽게 충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외부인이 보더라도 이게 충전 중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전 그 연결 오류가 있는 차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저도 사실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10번 충전을 꽂는다고 하면 저는 한 10% 정도 비율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꽂으면 거의 다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너분도 이트론 타면서 충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겠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안에서 주행하면서 충전소 네. 이야기는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트론의 어떻게 보면 네. 가장 큰 특징이다 할 수 있는 버추얼 아, 사이드 미러. 네. 혹시 사용하실 때 뭐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불편합니다. 이 차를 받아서 집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1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제대로 선을 맞춰서 주차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일단 옆에 차가 그나마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2, 3일 정도를 하고 보니까 너무 편하고요. 우천시 주행이라든지 앞으로 눈이 좀 더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굉장히 또 야간 주행일 네. 때도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접는 게 수동이죠? 네, 수동이에요.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떻게 네. 접는 거죠? 과감하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네. 무서운데? 우와, 네네. 근데 이거 솔직히 약간 차량 가격도 있고, 네. 좀 급도 있는데, 이게 손으로 접는 거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좀 아쉽죠. 그쵸? 네. 얼마나 된다고. 후면을 한번 볼 건데요. 뒷부분 디자인을 보면 네. 쭉 이어진 테일램프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쭉 이어진 테일램프가 요새 뭐 트렌드기도 하지만 너무 이뻐요. 예, 차도 네. 더 넓어 보이고 좀 네. 세련된 것 같아요. 제가 자유로에서 다른 차가 테일 램프 등이 쭉 들어와 있는 상태로 쭉 가는 모습을 뒤에서 계속 보면서 갔거든요. 내 차도 저렇게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트론의 엄청나게 넓기로 유명한 트렁크거든요. 2열 폴딩하면은 차박도 너무 편하게 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네. 트렁크 오픈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폴딩 지금 상태에서 트렁크 사이즈이고요. 네. 1열을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2m 매트가 충분히 길이로 들어갈 정도로 길이는 충분하게 나오고요. 보통 제가 재보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가 가로가 105, 길이가 200짜리거든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인데 그게 충분히 딱 들어갈 정도로 아주 사이즈는 길이나 너비는 만족할 만큼 나오는 것 같고요. 폴딩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레버를 당겨서 누울 수도 있고 양쪽에 있는 폴딩 레버를 통해서 두 자리가 다 같이 네. 폴딩이 되고 이것만 또 할 경우에 스키스루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한번 폴딩을 함께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그러면 길을 이렇게 당겨주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뭐 트렁크 제가 2열 폴딩 안 한 상태에서도 66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를 느낀 게 네. 지금 보시면 장우산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누워 있어요. 트렁크에 세로로 그렇죠. 남아요. 네. 이렇게 보통 옆으로 두시잖아요. 그렇죠. 네, 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남는다는 게 손 하나가 들어가네요. 네. 여기 2열도 제가 폴딩을 해볼 건데요. 네. 이게 폴딩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헤드레스트가 네. 그 밑에 하부 시트에 닿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좀 더 빼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평탄화가 되긴 하는데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긴 한데 완전한 평탄화, 그러니까 다른 차량처럼 완전한 플랫한 평탄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완벽하게 플랫이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어떤 분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한테는 큰 단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차박을 하고 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렁크 공간과 네. 2열 폴딩 했을 때 이 길이감과 이 네. 널찍함은 정말 느꼈는데 그럼 이 네. 하부 공간도 좀 넉넉한 편인가요? 더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은 차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차박 시나 여행 시에 필요한 짐들은 다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짐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테이블이고요. 네. 여기 진짜 차박 용품이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개, 침낭, 그다음에
백이 하나 더 있고요. 삼각대에다가 네. 가방, 등산 폴. 네, 의자, 테이블, 예, 등산할 때 필요한 폴, 또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카메라 등등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보면. 네, 깊습니다. 진짜 깊다. 진짜 깊다. 와. 그래서 잘 수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여기다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매트가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여행 즐기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제 오늘 촬영하신다고 좀 짐을 빼고 오셨구나, 깔끔하게 네. 정리하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있었군요. 와, 진짜 공간 하나는 진짜 최고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 이 트렁크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면에도 이제 전면 트렁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덤이죠, 사실. 전기차의 플러스 알파 덤인데 이거 공간으로만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열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열어보면서 거기다 별도의 물건을 넣어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죠. 기대되네요. 네, 이게 네. 트렁크 부분이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겁니다. 네, 요거를 그냥 편하게 들어 올리시고 네. 우와, 저 프렁크 이게 처음 프렁크 열어봐요. 공간이고요. 얘를 한 번 더 열면 요 안에 공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행 가끔 이렇게 백패킹 차박 외에 백패킹도 하기 때문에 등산 가방을 이렇게 넣어놓고 근처에 여행지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산에 올라서 텐트를 쳐놓고 백패킹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아예 넣고 다닙니다. 집에도 안 놓고요. 자꾸 깜짝 놀라는 게 이 가방도 나오는데 그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자꾸 뭐가 나오면 커지네요. 네, 공간이 생각보다 이거 넓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수납 공간이 많아서 차박하면 이제 트렁크를 다 치우고서 깔아야 되는데 그러실 애초에 트렁크 공간을 그냥 매트용으로 쓰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아우디 이트론의 외관과 함께 엄청난 공간감을 봤습니다. 너무 우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트론 주행하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CMF과 같이 비교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내가 지출하고 그 가격대에서 좀 아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트론 실내가 굉장히 세련되고 소재도 정말 고급져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네. 거치하기도 좋고 너무 괜찮네요. 네, 맞아요. 도어 부분도 소재가 굉장히 네. 가죽에다가 스웨이드죠? 네, 맞아요, 스웨이드에다가 네. 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게 막 느껴져요. 네, 내장 색상이 네. 또 베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 베이지 색상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제법 있기는 하세요. 네네. 근데 이 내장이 생각보다 내장의 가죽이 네. 잘 닦여요. 그리고 잘 닦이고 웬만해서는 때를 잘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톤을 원해서 그레이로 베이지로 했는데 네. 사실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트론의 베이지 색상 네. 생각보다 관리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 진짜 세련돼요. 네,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다더니 센터페시아 쪽은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그쵸. 네. 근데 이 하이그로시가 네. 이 손이 닿는 기어봉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면 네네. 굉장히 관리하기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때가 많이 맞아요. 손때도 네. 많이 묻고 조심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요는 하이그로시가 앞쪽에 있고 네. 밑에 쪽에 두 번째 패널에는 별로 없어서 네. 순간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할 때도 깔끔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볼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이건 진짜 괜찮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뭘 눌렀어요. 네, 그건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 연신내역을 찍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로 길 안내가 되면서 화면이 켜진 겁니다. 이 화면이 네. 이 계기판에도 표기가 돼서 네. 네, 여기 이제 화면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네.
화면에도 나오고요. 저 화면을 키워서 네. 뷰를 누르게 되면 오.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고, 이 화면은 음악이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들을 수가 있고, 앞면만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면에는 HUD가 네.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보통 차량에 장착된 내비를 우리는 별로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쵸. 네. 티맵과 같이 비교를 해서 주행을 해봤었는데, 네. 사실 지금 알려져 있는 큰 길 업데이트 할 때까지의 그 길 범위 내에서는 부족함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 길 위주에서는 가능한 한 쓰려고 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게 터치 스크린인데 뭐 터치 부분은 좀 매끄럽게 되는 편인가요? 이거의 장점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MM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 디스플레이에서 장점을 꼽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햅틱 반응이라고 해요. 네. 조금 강도를 더해서 눌렀을 때 거기에 따른 핸드폰 진동이라든지 다른 네. 기타 메뉴들이 같이 떠오르는 기능인데, 조금 깊게 눌러줬을 네. 때 진동과 함께 딸깍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실행이 되는 건데, 저는 여지껏 그렇게 쓰다가 사실 네.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냥 가볍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움직이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햅틱 기능을 죽여놨어요.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사실 이트론에 좀 눈이 확 가는 부분이 네. 기어 변속기. 그쵸.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 사용. 맞아요. 제가 아까 이제 오너분의 허락하에 네. 주행을 잠깐 해봤잖아요, 짧게. 네. 저는 좀 불편하고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편하던데요.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놓을 때도, 네. 그다음에 후진 기어를 놓을 때도 네. 그냥 여기 이렇게 가볍게 팔 걸친 상태에서 밀거나 당기면 바로 기아 변속이 되니까 편하고, 또 디드라이브 한 번을 뒤로 당기게 되면 디드라이브로 바뀌는데, 네. 다시 한번 당기게 되면 스포츠 드라이브 네.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파킹 버튼도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고, 요 앞에서 뭐를 물건을 왔다 갔다 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서 네. 생각보다 편합니다. 이 수납 공간들은 여기가 뚫려 있다 그러더니 이게 진짜 특이하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게 뚫려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할 때 오히려 이렇게 좀 파지도 되고요. 네.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잡고 우리가 가끔 핸들 같은 거 많이 돌리거나 또 그리고 후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잡고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파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강하게 우리가 또 운전하다 보면 강하게 힘이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가 왔네요. 네, 요게 네. 그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오기도 하지만 네네. e유심이라는 게 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서버와 아우디 서버와 자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e유심이 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즉 핸드폰 단말기가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단점은 이 단말기가 좀 통신이 좀 느리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통신사별로 그 유심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 끼우면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별도의 그 데이터 통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국산차 좋은 차도 많이 타셨고 520D도 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이트론 구매 직전에 타셨던 차종이 어떻게 되죠? K7이었습니다. K7 타셨어요? K7 옵션을 다 넣어서 풀 옵션으로 탔었습니다. K7 풀옵션이면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맞아요. 능동형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도 있었고, 차선 유지도 있었고, 전방 추돌 방지 장치도 있었고, 정말 기능들이 그 값은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고요. 반납할 시기가 돼서 잘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는 항상 친환경차로 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현재 전기차 시장을 많이 확대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생각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기차가 좋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차가 출퇴근할 때 외에
어디를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 때 외에만 타야 된다는 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여행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차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 네. 결국에는 SUV면서 네. 편안한, 그리고 차박 같은 거 할 때 좀 더 넓은 공간, 충분한 어떤 그 활동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차를 알기 전에는 테슬라 모델 X가 가장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가격이 좀 사실 부담이 됐던 건 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기술을 구비하지 않은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내가 지출하고 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네. 있었고요. 또 모델 X는 저도 주문을 하고 차가 언제 나옵니다, 차 들어왔습니다, 언제 인도할 겁니다 라고 그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거의 4-5살 정도 됐었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이 차를 다 타고 있을 때였거든요.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제가 그 차에서 이 차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 가격대에서 좀 아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렇게 전기차가 가진 본래의 기능 중에 네. 뛰어난 토크와 가속성, 정숙함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승용차, 아주 좀 고급진 또 조용한 정숙한 안전한 세단형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고, 가능하면 차박이 가능한 그런 SUV 스타일의 차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 이 이트론이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테슬라 모델 X와 그쵸. 많이 비교가 돼서 언급이 되는 걸 봤고, 관심을 좀 가지고 보던 차에 처음에는 주행거리가 좀 짧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름 판단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전기차,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격대의 전기차에서는 꼭 주행거리가 모든 걸 좌우할 수는 없고, 정숙함, 승차감, 고급짐, 안정성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오너분께서 그 주행거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이트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럴 수 있죠. 그쵸. 1회 완충 주행거리가 307km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사실 저도 그쵸. 처음에 봤을 때, 이 네. 차를 처음에 접했을 때 307km, 네. 그게 정말 오로지 딱 그 숫자였다면 네. 결정을 조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또 생각보다 너무 짧고 네. 그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통 우리가 전기차는 겨울 되면 줄어든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307이면 300 언더로 나오는 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무리 차가 좋다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 후기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겨울에도 330km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전기차에 유리한 네. 계절에서도 400km 이상 나온다고 국내 유저분들도 인증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 거의 5,000km 가까이를 탔거든요. 네. 근데 누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킬로와트당 4.9km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단기간을 잰 게 아니라 지금 5,000km 가까이 되는 중에서 2,300km 네. 정도 누적으로 본 건데, 네. 누적 키로수로 지금 4.9 정도가 찍혔다라고 하면 여기 한 8.85 정도를 곱하면 이 차의 만충 거리가 나오거든요, 대략. 그러면 아마 430 정도 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작지 않은 거리고, 제가 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실제로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의 거리거든요. 400km 가까이 된다는 네. 거는. 물론 겨울에도 한번 타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겨울에도 사실 300km 정도를 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거는 없고요. 네, 이제 회생제동이 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다른 차들은 다르게 관성력까지 에너지를 전환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내 연비 때 회생제동 기능이 굉장히 좋다 그러던데 혹시 네. 체감을 하시나요? 체감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자체는 엑셀레이터에 의해서는 좌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론 엑셀레이터를 떴을 때는 자동으로 관성에 의해서 네. 차가 주행을 하고요. 대신에 앞에 차가 있을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프리센스 기능을 이용해서 차가 자동으로 네. 브레이킹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계기판에 네. 회생제동이 차증이 들어가는 게 네, 눈에 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천천히 브레이킹을 밟아서 회생제동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내가 또는 브레이크를 내가 발에 얹고 밟을 때에도 회생제동 모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엑셀레이터에서는 발을 떼더라도 바로 차가 울렁거림이나 울컹거림이나 이질감이 없기 네. 때문에 일반 차처럼 내연차처럼 그런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승차감이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오너분께서 네. 2달 동안 네. 5,000km 가까이 이 차를 타면서 네. 느낀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네. 가장 큰 단점 이렇게 네.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되게 좋지만 네. 일단 가장 큰 만족도라고 하면 역시 정숙함이에요. 승차감 면에서 굉장히 정숙하고 네. 조용하다는 거. 차를 운전하다 보면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면서, 특히 고속 중에서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고급진 승차감과 정숙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단점이잖아요, 사실. 단점이요. 네. 그렇죠. 네. 타면서 뭐 너무 불편하다. 뭐 네. 사실 좀 신기한 것들이 좀 들어있잖아요. 네. 저에게 좀 뭐 익숙하지 않은 뭐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던가 이렇게 좀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좀 네. 불편하셨던 게 있을까요? 첫 전기차로서의 갖는 어떤 그런 상징성에 부합하는 네. 적당한 앱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하나의 네. 핸드폰 자체가 하나의 리모컨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만큼 잘 돼 있는데 얘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서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도 30분 정도가 지나면 연결이 아예 끊깁니다. 30분이면 끊겨요? 네, 그렇습니다. 시동을 끈 지 30분 정도 이내에서만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차피 그것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게 좀 개발이 돼서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을 열 수 있고 잠그고 할 수 있는 건 지금도 다 되거든요. 연결만 네네.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 제약 없이 올레이즈로 계속 접속이 되어야 되고 네. 또 앱이 조금 다양하게 돼서 차박러들, 그러니까 차에서 해외 테슬라 유저들도 굉장히 차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 차를 좀 또 활용성을 넓혀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앱의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차박을 가서 이제 뭐 차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잠도 네. 주무시고 뭐 네. 식사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렇죠. 사실 이 차가 좀 SUV보다는 좀 외건형에 가깝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거나 그래서 좀 더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불편함이 없을 수 없고요.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고가 층이 전고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성인이 앉아서 허리를 폈을 때에는 당연히 천장이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차량처럼 이렇게 좀 높아서 네. 앉아서 그냥 허리를 편하게 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안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높아서 네, 그런 게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머리에 닿는 부분이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편함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트론 가격이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그럼요.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전기차니까 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보조금은 좀 나오죠? 이트론. 이 차는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에서 좀 더 DC를 해줬다는 말도 있으나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못 들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논의 중인 거예요? 네, 뭐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요 다음 모델부터 나오는 차들은 보조금을 뭐 지원 대상 뭐 받게끔 그렇게 네. 할 거라고 하네요. 괜찮으시면 혹시 뭐 네. 할인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할인이 얼마 됐다라기보다는 네. 대부분 할인 후에 이 차를 사는 금액대가 네. 보통 8,000대 후반에서 9,000 초반에서 거의 네, 300 정도 갭을 네. 두고 그렇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 그 출고가 기준에서 한 1억 1천만 원대인데 그래도 꽤 나오네요. 할인이. 그렇죠. 네. 2천만 원 이상 네네. 되는 것 같죠? 네네네. 거의 뭐 국가 보조금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긴 하네요. 그쵸. 양이 네. 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굉장한 할인율인데요, 생각보다. 네, 그럼 또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쵸. 네. 이게 어기 쓰였냐 안 쓰였냐에 따라 그렇죠. 사람 체감이 좀 다른데. 그렇죠. 주행하면서 너무 네. 너무 많은 걸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별 말씀. 네. 그럼 저희 이제 네. 밖으로 나가서 한번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우디 이트론의 외관부터 주행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행하면서 특히 이트론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저희 카이드라인 오너 리뷰의 고정 코너죠. 나의 차의 점수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에? 이 차에 대한 감성 만족도는 10점 만점입니다. 네.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다 차박할 때 조금 전구가 좀 낮은 정도, 기타의 만족도 그걸 따지면 10점 중에 8점은 8점.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 9점이네요. 아닙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감성 점수와 감성 만족도는 100점. 기타의 차량 네. 자체의 순수 만족도는 8점 이상을 주고 싶은데 네.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네. 8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트론이나 이 급의 전기차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 선배 오너로서 뭐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과 다른 전기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이 충전하는 시간도 주행의 일부분으로 마음속에 미리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그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내연 기관 차들이 갖지 못하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감성적인 시간을 누리실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면 그 충전 시간이 굉장히 무료한 네. 시간으로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점만 염두하신다면 구매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 뭐 충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카이드라인과 오너 리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렸어요. 봤거든요. 저희 카이드라인에서 이제 이트론 오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